안녕하세요. 파스칼 기냐리의 주요 키워드와 인용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l'amour. 기냐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냐리에게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 l'amour. 그러면 바로 인용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파스칼 끼냐르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언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퇴양이자 기원으로의 회귀입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연인은 문명화된 인간의 표를 벗고 태초의 침묵과 육체의 진실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크게 보면 대체로 기냐르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번역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말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연인들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주 출몰한다. 그들은 단어 이전의 언어, 즉 숨결과 살결의 언어를 되찾는다. 여기서는 그 언어 이전의 어떤 일체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l'amour est ce qui rend la parole inutile. 사랑은 parole, 말을 inutile, 쓸모없는 것, 쓸모없게 만든다. rendre inutile, 쓸모없게 만든다. Les amants ne se parlent pas, ils se hantent.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서로에게 말을 한다. Ne se parle pas,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ils se hantent. hante라는 말, 앙떼지, 앙떼. 아시 발음이 없죠. 앙떼라는 말은 뭐 자주 드나들다, 교제하다, 뭐 유령, 귀신이 들러붙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주 출몰하는 거죠. 서로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ils hantent. 그래서 연인들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주 출몰한다. Ils retrouvent le langage d'avant les mots. 이렇게 langage하고 mo를 지금 구분해 썼는데 그 language. 이때 langage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의 langage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 다 그게 langage죠. 그게. 그래서 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자 언어, 문자 언어로서는 그 단어로다가 이루어진 그런 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언어 이전의 말, 그러니까 단어 이전의 그런 언어를 다시 발견한다. 즉, celui de souffle et de peau. 그 언어라는 것은 celui,는 그 souffle, 숨결과 peau, 피부, 살결. 그러니까 숨결과
살결의 언어를 찾는다. 그냥 숨결만 갖고도 또 피부의 접촉만 갖고도 그들은 충분히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결의 언어, 또 숨결의 언어, 그런 걸 되찾는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말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연인들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주 출몰한다. 그들은 단어 이전의 언어, 즉 숨결과 살결의 언어를 되찾는다. 참 아주 매혹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 전혀 생소한 그런 건 아니고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나 새롭게 그 되새겨 볼 만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황폐해지는 것이다. 타인이 내 안에 빈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절대적인 자기 상실이기에 작은 죽음과 닮아 있다. 보겠습니다. Aimer, c'est être dévasté. dévasté라는 말은 이제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그 être dévasté, 황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 황폐해지는 것이다.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죠. C'est accepter que l'autre devienne le centre de votre propre vie. 그것은 accepter,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를? 그 이야기를 l'autre,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사랑의 상대방이 l'autre가 devienne, 뭐가 되다. 뭐가 되냐면 le centre de votre propre vie. 당신 자신의 그런 텅 빈 공간, 빈자리,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그 빈자리의 중심, 성트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 안에 빈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C'est une dépossession de soi, si absolue qu'elle ressemble à une petite mort. 그래서 dépossession이라는 말은 그 몰수, 상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des possessions de soi, 자기 상실이죠. 자기 상실, 자아상실이다. si absolu, si quelle, si 근데, si 그 부모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elle ressemble, 뭐뭐처럼 보인다. elle ressemble à une petite mort, 작은 죽음. 자, 사랑을 petite mort라고 그랬어요. 작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죽음과 닮아 있다. 작은 죽음처럼 보인다. 사랑한다는 것은 황폐해진 것이다. 타인이 내 안에 빈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당신 안에 그 빈자리에 중심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것은 너무나 절대적인 자기 상실이기에 작은 죽음과 닮아 있다. 자,
세 번째 인용문입니다. 포옹 안에는 더 이상 과거도 미래도 없다. 오직 타오르는 순간, 시간이 흐르기를 멈추고 호수가 되는 순수한 현존의 지점만이 존재한다. Dans l'étreinte, il n'y a plus de passé. étreint라는 말이 이제 포옹이라는 뜻이죠. 포옹. 서로 껴안는 거, 포옹. 그 포옹 속에서는 il n'y a plus 더 이상 passé나 plus de futur, 과거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로지 현재만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Il n'y a que l'instant brûlant. 불타는 순간, 타오르는 순간. 오직 느끼죠. 불타오르는 순간만 있을 뿐이다. Il n'y a que l'instant brûlant. 다시 말하면 ce point de présence pure, point de présence pure, 순수한 현존의 그 지점, 순수한 현존의 어떤 순간만 있을 뿐이다. 그 순수한 현존의 순간에는 거기에서는 le temps s'arrête de couler pour devenir un lac. 시간이 흐르기를 멈춘다. couler, 흐르기를 멈춘다. 뭐 하려고? pour devenir un lac. 하나의 호수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하나의 호수가 되기 위해서 흐르기를 멈춘다. 그 호수는 흐르는 건 아니죠. 그냥 맑게 고여 있는 거죠. 자, 포옹 안에는 더 이상 과거도 미래도 없다. 오직 타오르는 순간, 시간이 흐르기를 멈추고 호수가 되는 순수한 현존의 지점만이 존재한다. 멋지네요. 그러면 네 번째 예문입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공유된 침묵이다. 모든 것이 그곳에 육체들 사이에 우리를 결합하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이미 존재하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다. Le plus haut degré de l'amour est le silence partagé. Le plus haut degré, 가장 높은 단계. de l'amour,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el silence partagé. partage는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된 침묵. 서로 나누는 그런 침묵이 있을 뿐이다.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공유된 침묵이다. Ne plus rien avoir à se dire parce que tout est là. Ne plus rien.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avoir à se lire. avoir 하고 이제 그 동사 오면은 뭐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avoir à se dire. 그러니까 서로에게 말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유된 침묵이다. 왜냐하면 박스크 투텔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박스크 투텔라.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entre les corps,
dans l'ombre obscure qui est unie entre les corps. 그러니까 그 육체들 사이에 dans l'ombre obscure 그 obscure 뭐 어두운 것이 ombre 그림자 그러니까 그 어두운 그 그림자 안에는 그 안에 끼누 위니는 이제 하나로 만드는 결합시키는 거죠. 우리를 결합시키는 어두운 그림자 안에 이미 거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들 사이에 우리를 결합하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다.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공유된 침묵이다. 모든 것이 그곳에 그 공유된 침묵 안에 육체들 사이에 우리를 결합하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이미 존재하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다. Ne plus rien avoir à dire. 서로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영문 보겠습니다. 사랑은 엮어가는 끈이 아니라 서로 알아보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를 타인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L'amour n'est pas un lien qu'on tisse. tisse는 뭐 천을 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랑은 마치 우리가 천을 짜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끈을 엮어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 뭐냐? 세트는 reconnaissance는 다시 알아보는 거죠. connaissance가 이제 인식 그런 뜻인데 reconnaissance 재인 다시 알아보는 거. 그것은 서로를 다시 알아보는 것이다. 세트는 reconnaissance다. C'est retrouver dans l'autre une ombre que l'on porte en soi sans le savoir. 그것은 dans l'autre 그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서 즉 사랑의 상대자가 되겠죠. 그 상대방에서 뭘 찾는 거냐면은 위노브로 어떤 그림자, 그 어두운 그림자. 그것은 어떤 그림자냐면 그 롱포트영수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성르사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품고 있었던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타인 안에서 상대방에서 되찾는 것이다.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사랑은 엮어가는 끈이 아니라 서로 알아보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를 타인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자, 6번째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밀함 속에서만 사랑한다. 사랑이 낮의 빛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공공의 언어로 노출되는 순간 그것은 증발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사랑은 밤의 속성을 지닌다. 자, On aime que dans le secret. 느끼죠. 우리는 다만 그 비밀 속에서만, 그 은밀함 속에서만 사랑을 하게 된다. Dès que l'amour est exposé au jour, dès que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L'amour exposé au jour. 그러니까 expose는 드러나다 그런 뜻이죠. 그 사랑이 그런 대낮에 드러나자마자 사랑이 낮에 햇빛에 드러나자마자 그러니까 밝은 데로 나오자마자 또 호기야 그대서 오트로 다른 타인들의 어떤 시선에 엑스포제 하자마자 타인들의 시선에 드러나자마자 랑게아시 피블리크 공적인 언어 공공의 언어 공공의 언어로 노출되는 순간 사랑이 낮의 빛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공공의 언어로 노출되는 순간 데크 il commence à s'évaporer. 에바포레는 이제 증발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사랑은 commence à 뭐하기 시작한다. s'évaporer 증발하기 시작한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le vrai amour est nocturne. nocturne는 이제 밤에 여기서 이제 jour하고 대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속하는 것이다. 사랑은 밤의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밀함 속에서만 사랑한다. 사랑의 낮의 빛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공적인 언어로 노출되는 순간 그것은 증발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사랑은 밤의 속성을 지닌다. 다음 7번째 사랑한다는 것은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현기증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찾는 것이다. Aimer, ce n'est pas sortir de la solitude. 사랑은 자신의 그 고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c'est trouver quelqu'un,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avec qui, 그와 함께 partager le vertige d'être seul. vertige가 이제 현기증 그런 뜻인데 être seul. 그러니까 그 혼자 있다는 고독하다는 그런 현기증을 partage 함께 나눌 avec 이제 그와 함께 그 고독의 현기증을 함께 나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혼자라는 현기증을 함께 나눌 quelqu'un 누군가를 찾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현기증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찾는 것이다. 8번째 사랑은 치유되기를 원치 않는 유일한 상처이다. 그것은 타인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찢긴 틈이다. 멋지네. L'amour est la seule blessure qu'on ne souhaite pas.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이거 없는 겁니다. On ne souhaite pas guérir. L'amour est la seule blessure. 사랑은 유일한 상처이다. 어떤 유일한 상처냐면 on ne souhaite pas guérir. guérir은 이제 치료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기를 바라지 않는, 치료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상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치 않는데요. 사랑은 치유되기를 원치 않는 유일한 상처다. C'est une déchirure par laquelle la lumière de l'autre entre en nous. 그것은 déchire는 이제 찢다 이런 뜻인데, déchirure, 찢겨진 것, 찢긴 틈. 그 틈을 통해서 la lumière de l'autre, 다른 사람의 빛이 entre,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는 찌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랑은 치유되기를 원치 않는 유일한 상처다. 그것은 타인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찌킨트입니다. 아홉 번째, 사랑하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된다. 젖먹이가, 또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세상과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기원의 밤으로 돌아간다. Dans l'acte aimé, nous redevenons des enfants, des nourrissons, des êtres sans nom.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 안에서 우리는 redevenons, 다시 된다는 거죠. redevenir, enfant, 어린아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또 nourrisson은 그 유아, 젖먹이 이런 뜻입니다. nourrisson. 또 des êtres sans nom, 이름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랑하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Nous retournons à la nuit de l'origine. 우리는 어떤 기원, origine, 그 기원의 밤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 거기에서 nous étions pas encore séparés du monde. 그 기원의 밤에서는 우리는 pas encore, 아직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원의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기원의 밤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세상과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기원의 밤으로 돌아간다. 그다음에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모든 사랑은 애도의 약속이다. 약간 좀 조금 어렵죠? 애도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 연약함 자체가 사랑의 광채를 부여한다. 우리는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여기서 그 애도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때는 반드시 이별이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사랑이 끝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이 있기에 오히려 더 사랑은 찬란하고 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존재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Du amour est une promesse de deuil. 모든 사랑은 이 deuil가 이게 애도입니다. 애도. 그러니까 어떤 상실을 슬퍼하는 거, 죽음을 슬퍼하는 거. 그러니까 애도의 약속이다. Mais c'est cette fragilité même qui lui donne sa splendeur. 이건 세키의 어떤 강조문인데, 그러나 뒤에부터 하면은 qui lui donne sa splendeur. 그 splendeur 어떤 광채, 그 사랑의 그런 광채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fragility, 그 연약감, 부서지기 쉬움 그런 뜻인데, 그 연약함 자체이다. 그 연약함 자체가 어떤 사랑의 광채를 부여한다. 다들 좀 한참 음미해 봐야 될 그런 문장들이죠. 그냥 얼핏 보고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문장들은 아니죠. 한참 생각하고 음미하고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죠. 그다음 On aime vraiment que ce qui peut nous briser. 이건 늦건데, 우리는 다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뭐만을 ce qui peut nous briser.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모든 사랑은 애도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 연약함 자체가 사랑의 광채를 부여한다. 우리는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자, 이렇게 해서 파스칼 끼냐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파스칼 끼냐르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인용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